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지금 민심이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본인들 권력으로 의혹을 덮으려고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한 게 공수처 수사 끝나고 나면 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하려고 통화 내역을 조사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대통령 통신 기록을 왜 들여다보냐고 대통령실에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이토록 온갖 특검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말실수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최근 시원한 한방을 날려주고 있는 민주당이 이걸 놓치지 않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14일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통화 내역 확보 사실의 의도적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내며 경고장을 날린 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며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출국 금지까지 된 이 전 장관을 아직 조사하지 않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데 불쾌감을 드러내며 수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스스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특검을 안 받습니까?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최 상병이 순직한 7월 19일부터 2달가량의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시해 모두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최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엔 윤 대통령은 국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국내에서 장관 대행을 하고 있던 신범철 당시 차관과 휴대전화로 각각 3차례 통화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통신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법원도 윤 대통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결과를 흘려 야당이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정쟁 소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음모론에 기댄 발언입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라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모욕하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외압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서려 하자 대통령실이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점만 봐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 수사만이 억울한 해병대원 죽음을 둘러싼 수사 축소 외압의 실체와 정점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방탄은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를 지키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사망을 두고 14일 전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시원하게 발언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고 하자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물타기를 했습니다. 또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에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김 국장 사망의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국장을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부부를 두고서 갑자기 뜬금없는 야당 탓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김 국장이 숨진 뒤 이날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야당 의원이 강한 비판을 한번 하니까 곧바로 지적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걸 논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가 되는 건 괜찮은 겁니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 의원은 지난 8월 1일 특검을 통해 권익위를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대체 누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책임져야 될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의 순직 인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 대해 거취를 정리할 때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석 국방장관에 이어서 도주 정권임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장면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를 두고 숨진 김 국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김 국장 순직 절차가 마무리된 뒤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 최고위원은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유일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 등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라며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현재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78조의 사항은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권익위가 정 부위원장의 퇴직을 허용할 경우 이는 진상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정 부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권익위 국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권익위 내부에서도 진상규명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압 의혹은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더러운 악행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꼴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게 이미 지난 총선 전부터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 권력에 취해 극악무도한 악행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